자, 문재인이 국내적으로는 최근에 거의 야권을 다 제압해버렸다. 특히 보수 진영을 끝을 내버렸다라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우리 윤석열 총장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리얼미터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여론조사에 보면 문재인이 52.1로 지난주보다 더 올랐다. 이렇게 만들고 있고 부정평가는 43.7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의 힘 모아주기 여론이 이어지며 지금 상승을 하다가 그나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주춤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체를 아예 안 믿느냐? 그건 아니죠. 이런 여론조사의 수치를 믿지 않습니다만 문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갔다라는 이런 경향성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일부 보수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자신들끼리의 희망회로 돌리는 소리, 문재인 지지율이 5%다 10%다.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5% 10%밖에 안 되는 지지율 정권이 어떻게 유지되는 거냐? 그럼 보수 정당이나 그 말을 한 당사자를 포함해서 보수 세력이 다 덩신들이냐? 쪼다들이냐? 죽어야죠. 5% 10%밖에 안 되는 정권을 못 무너뜨리고 있다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답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26일입니까? 윤석열에게 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 윤 총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총장님 말하면서요. 자, 윤석열은 전 정권에는 한마디로 무리하고 폭력적인 수사의 책임자였고 문재인은 그 정치적 이득을 봐왔는데 그런 윤석열에게 우리 총장님이라 말하며 우리 권력에도 엄정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은 정말로 미쳤구나 내지는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자, 니하고 내하고는 내통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들 듣는 데니까 우리 총장님이 우리한테도 좀 제대로 해라. 이걸로 봤어요. 문이 진짜로 뻔뻔하고 또 한편으로 양심이 좀 없는 사람이다. 저는 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하지요. 우리 편끼리의 단합대회라고 문이 말한 내용이 밖으로 공개되지 않고 정말로 잘해왔어요. 앞으로 잘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밖에 나가라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와 문재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윤석열은 닥치는 대로 다 두들겨 잡고 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라. 진짜로 문이 그렇게 말할 만큼의 양심적인 인물이냐.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권에도 검찰, 경찰이 사냥개 노릇을 안 한 정권이 없지만은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사냥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도구, 보복의 도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검찰이 정치 보복의 직권 남용을 주로 이렇게 적용해 왔는데요. 만약 문 정권에도 이런 직권 남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정권 들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조국은 직권 남용 안 했습니까? 정의용은 안 했습니까? 임종석은 안 했습니까? 자, 지금 청와대에서 직권 남용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잡혀가야 되죠. 청와대야 비서관급 이상 싹 다 잡혀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2명, 전 대법원장 등 기소된 인사가
그리고 형이 확정된 사람 다 합쳐서 120명이 넘는데 사람이 구속될 때까지 이것저것 파헤치는 별건 수사, 그리고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 예사로 협박 공갈을 민주당을 앞세워서도 했습니다.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했어요. 자, 그랬는데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 문건 지시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소동을 펼쳤습니다. 손혜원 아버지 그 훈장 부부는 그야말로 피우주는 빼주고 말단 공무원한테 이걸 모두 떠넘겼고요. 자, 판사가 그냥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걸 기하로 해서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가 다 무혐의라고 썩 넘어가 버렸고, 탈원전에 따른 지금 태양광 비리가 넘쳐나도 검찰은 조사 안 하고 또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에도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을 향해서 문재인은 전 국민 들으라고 지금 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데도 그야말로 눈도 깜짝 안 하고 우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이 이런 이 국가 사정 권력의 교체기에 이제 친일 반일 프레임을 썼습니다. 이 프레임에 신경이 쓰이는 한국당은 모든 전국의 당협에 일본 규탄 플래카드를 게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국당이 최근 이 친일 프레임에 여건이 몰아넣으니까 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는데, 정작 나온 대응이라는 게 일본을 향한 엉뚱한 비난을 쏟아놓는 대응을 하면서 당내에서도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 이 금요일 날 한국당 관계자들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253개 당협에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즉각 중단하라 하는 플래카드를 걸으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사무처는 공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중단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는 반드시 걸어라.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실시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역 당협에서는 아베 총리나 일본 국민에게 호소할 메시지를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 거리에 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플래카드 거는 것도 비용과 돈이 드는데 왜 메시지도 생뚱맞은 이야기를 여권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걸어야 되냐. 자, 민경욱은 대변인이라면서 페이스북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미친 또라이 일본 놈들아.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자, 정권이 지금 친일 프레임으로 야당이나 보수 성향 국민들을 총선을 대응해서 가두고 있는 부분에 왜 한국당이 나서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한국당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미래가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왜 이 짓을 한국당이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일본에는 지식인들이 지금 77명이 대학 교수, 전직 외교관, 변호사, 언론인 등이 한국이 적이냐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와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77명이 참석을 해서 아베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지나친 적대 행위가 분명하고 한국을 적으로 다루는 조치라서 말도 안 된다. 과거 일본이 침략했던 한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피폭 한국인 지원 등의 사례를 볼 때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했던 것도 아니다. 결국은 일본 경제도 마이너스로
돌아올 거다. 이런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건데 지금 기껏해야 한국당이 저런 반일 플래카드 걸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참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글로벌 무역 분쟁이 악화되면 실질 총생산 GDP가 3.3%쯤 2022년에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한 60조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건 물론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분쟁 등을 합쳤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현재 한국의 이런 GDP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3.3을 빼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요? 자, 이런데도 지금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외견상 역대 최고의 실세 검찰총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뭘 할 사람은 아무도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 거리가 안 되는데 고집 피운다고 문무일이 탄식했다는 말이 문무일의 퇴임 시점에 이렇게 있었다고 중앙일보 칼럼에 나왔습니다. 김성태 딸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다. 쉽게 말해 기소감이 안 된다. 그런데 남부지검이 고집을 피운다. 이렇게 물러난 문무일이 김성태의 변호사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강 변호사가 문 총장에게 김 의원이 딸을 특혜 채용시켰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기소는 불가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개인 의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이런 입장을 2번이나 표시해 왔는데 지금 김성태를 수사해온 남부지검이 기소 입장을 굽히지 않아 법대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 자문단 회의까지 소집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독점적인 기소 권한을 유보하고 자문단 회의를 연 것까지 지금 아주 이례적인데 그만큼 논란이 컸다라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이런 자문단은 결국은 주도하는 사람 편들어 주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지난 7월 17일 김성태 수사자문단 회의도 열렸는데 결국 결론은 기소 가능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혜 채용하면 대개 특혜 채용 과정에서 업무 방해를 했다거나 위에서 사장이나 누군가가 이 친구를 꼽아라고 해서 직권 남용을 했다 해야 되는데 김성태의 경우에는 성적을 조작해서라도 합격시켜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고 사기업 취업은 공무원의 직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 두염이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한 게 뇌물이라는데 뇌물죄란 뇌물을 주고받는 측이 사전 모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물증도 정황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면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도 검찰 기소에 무리수가 있다고 23일 KBS 토크쇼에나 김성태의 공소장을 보니까 반대 급부가 이석대 KT 회장의 정인 채택을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법리적으로 글쎄 좀 갸우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석태 KT 회장이 이 정인으로 나가는 부분에 빼준다는 걸 반대 급부로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사태에서의 염동열, 권성동이 그리고 김학의 사건 외압, 곽상도 등도 다 비슷비슷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 수사 내지 진실 규명을 하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최악의 지금 건은
대구 검찰이 동대구 경찰 지구대 외벽에 문하야라고 낙서를 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용 물건 손상이라는 제목으로 벌금 3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해서 낙서세자의 전과자 될 지금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낙서 내용은 관계없고 경찰서 담벼락에 낙서한 처벌이다. 과거도 판례가 있다 했는데 이 말을 누가 듣겠느냐는 겁니다. 낙서가 공용 물건, 즉 담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는지가 의문이다. 상식에 비춰 기소유예했어야 되는데 진짜 기소하니까 대통령 비난하면 벌금 30만 원이야. 이런 우려가 국민에게 퍼질까 걱정이다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 지금 취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 정부나 좌파의 칼을 겨뤘던 검찰 간부들은 다 줄줄이 옷을 벗고 있어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동부지검장 한찬씨,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장 차경환 등이 다 능력이 있는데도 옷을 벗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천하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윤석열은 공안사건, 노동사건 등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건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현 정부를 향해서 코드 맞추기 이런 부분만 보였습니다. 자, 윤석열이 취임하면 이제 조국이 법무로 오면 두 사람이 긴장 관계에 있다는 말도 있어요. 조국이 이번 인사 때 윤석열을 지지 않았단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무장관과 총장이 둘 다가 다 이렇게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들끼리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말도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설사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둘 사이의 서열 관계는 정리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문은 이 둘을 서로 충성 경쟁을 벌이게 만듦으로써 그야말로 문을 향한 충성 경쟁으로 두 사람을 내모는 방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문의 주요한 축이 총선까지 한쪽으로는 사정수사일 거고 한쪽으로는 반일 친일 프레임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당의 자세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지난 금요일입니까?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문이 지금 밀어붙이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사실상은 받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가 홍문종이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이는 반대한다 했다는데 다른 대표는 그걸 가지고 나눠먹을 궁리를 했다면 도대체 누가 대표고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그런데 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가 그 내용상으로 중소정당들을 다당제로 만들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이 총선에서 싹 쓸어보려고 만든 이 꼼수를 찬성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없고 다 정리된 다음에 1당 2당이 야합해서 서로 나눠먹는 선거제도를 고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문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확신이고 소신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연동형 비례대표 인정할 거니까 이거 반대하다가 걸린 사람들은 59명은 고소된 거 다 치하해달라고 딜 쳤습니까? 친일 협조해 주겠다고 친일 프레임을 그렇게 플래카드 붙이겠다고 합니까? 한국당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지난 7월 18일 문재인과 황교안 등 야당 5대표들이 청와대 회동할 때 참석한 한 인사가 회동 발표문 조율 때 황 대표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봤는데 별 말 없이 보고만 있었다.
대통령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인 만큼 야당 지도자로 강한 면모를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7월 25일 날 KBS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출정식에는 당상에 올라서 황교안이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KBS가 일장기에 우리 당 로고를 합성한 것은 한국당을 공격한 건데, 그런데 왜 대표가 나서서 또 이런 데는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황교안에게 쓴소리를 했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 주요 당직자만 모이는 비공개 6인 참모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은 나오지 않는다. 이 황이 비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비판해달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아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이 끌고 가는 친일 반일 프레임에 끌려가면서요, 모처럼의 안보 이야기 하나를 했지만은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이 또한 의미가 없이 일회성 지지율 떨어지니까 보수 안보 중시청을 갖다가 펴들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과 만나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이유를 해동한 부분은 그것도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당 이제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거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황교안 1인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보수 진영이 감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선거 앞두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한국당의 어떤 자세를 보고요, 이제는 한국당이나 황교안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대안이 왜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지금 보수는요,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충돌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민의 의사에 맞는 그런 목소리들이 우세하면 그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되겠지요. 지금 한국당이 국민의 다양성을 수용해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고 실천도 못하지요. 그러면 한국당은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국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